화려한 강남의 중심, 네온 사인이 하늘의 별빛을 삼킬듯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한 웅장한 이벤트 홀에서는 준호와 은지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고급 차량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고 손님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이 이 호화로운 풍경을 더욱 빛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얀 테이블보로 덮인 긴 테이블 위에는 한우 스테이크, 프랑스 버터 소스를 곁들인 찐 바닷가재, 그리고 수입 와인 등 고급 요리들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유리문 밖에서는 한 가냘픈 노인, 석철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낡고 빛바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해진 천신발 사이로 추위에 붉어진 발이 드러나 있었다. 겨울 끝자락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는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은 따뜻한 실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뿜어내는 희미한 연기가 마치 그의 인생처럼 흐릿하고 곧 사라질 것 같았다. 고기 굽는 냄새가 참 좋군. 그는 중얼거리며 손으로 배를 살짝 눌렀다. 혹시 남은 밥이라도 조금 나눠줄까? 근처에 있던 경비원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석철은 망설이며 여전히 작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향해 움직였다. 오늘은 그저 먹을 걸 조금 얻고 싶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는 그의 떨리는 손처럼 가늘고 불안정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이 화려한 세계는 과연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동문이 열리며 내부의 화려한 광경이 드러났다. 따스한 공기가 곧바로 밀려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듯했지만 움츠러든 석철 할아버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발을 들여놓았다. 흙먼지로 얼룩진 천신발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다. 화려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이 그의 몸 위로 비추자 그는 더욱 초라하고 요롭게 보였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경멸이 가득한 눈길들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지? 방 한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석철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거칠어진 손을 비볐다. 마치 용기를 찾으려는 듯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요.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조금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며칠 동안 굶어서. 잠깐의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다. 곧이어 검은색 광택 정장을 입은 남자의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여기가 자선 식당인 줄 아십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긴 강남의 결혼식장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연회장 곳곳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몇몇 손님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비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플래시 불빛은 할아버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석철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낡은 대나무 지팡이를 꼭 쥐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인 민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시선은 할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카롭게 훑었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건 사적인 결혼식입니다. 바로 나가주세요. 왜야? 조금만. 방해하지 않을게. 할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재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손짓하며 근처에 있던 경호원 2명을 불렀다. 이분을 바로 내보내세요. 더 이상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세요.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그중 1명이 할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석철은 몸부림쳤지만 쇠약한 노인의 힘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왜야? 난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 조금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청은 오직 차가운 눈빛만을 되돌려 받았다. 그가 문 밖으로 밀려나자 연회장 안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졌다. 이번엔 더 크고 조롱이 가득했다. 붉은 드레스의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분위기 다 망쳤잖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었다. 분명히 여기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곳인 줄 알았나 보지. 정말 형편없어. 석철은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도로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마른 손은 지팡이를 더욱 단단히 쥐었고
그의 시선은 차가운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그의 작은 그림자를 날려버릴 듯했다. 그는 한참 동안 멈춰서서 밝게 빛나는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이나 쓰겠어. 여기 있길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멀리서 한 소년이 뛰어왔다. 연회장 유니폼을 입은 그는 허겁지겁 달려와 할아버지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내밀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할아버지, 안으로 모실 수는 없지만 여기 남은 음식입니다. 드세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지만 이내 다시 차분해졌다.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내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 했구나. 그러나 그 작은 기쁨은 곧 사라졌다. 신부의 어머니인 정미 여사가 문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음식을 남에게 주다니. 이게 우리 가족의 체면을 얼마나 망친 건지 알아. 그녀는 할아버지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직도 여기 있나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석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도시락을 꼭 쥔 채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의 작은 모습은 차가운 밤 속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외부에서 석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도시락을 손에 들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에서 신랑 준호는 유리창을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작고 연약한 할아버지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준호의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갑작스러운 희미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추운 겨울밤마다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한 노인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 노인을 마르고 손에 깊은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손님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그는 할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야윈 뒷모습을 발견했을 때 큰 소리로 요쳤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석철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흐린 눈빛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눈에는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혹시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고를 당한 남자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그 남자가 제 아버지입니다. 석철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분의 아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준호는 감정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셨고 우리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석철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이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야 하지요. 하지만 준호는 그 간단한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결혼식에서 할아버지를 이런 대우를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준호는 석철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다시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커다란 문을 지나 들어오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쏟아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비난만이 아니라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정미 여사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저 사람을 다시 데려왔니? 잊지 마라. 오늘은 너의 결혼식이지 너의 동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야. 준호는 장모님이 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감사입니다.
저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만약 저분이 아니셨다면 제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못했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준호의 말에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 여사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를 구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저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겠니? 이번엔 준호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불편하다고요? 그렇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그분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연회장에서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분위기에 긴장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준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모두에게 향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가족의 은인이 이곳에 오셨지만 그분이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선행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눈물을 흘렸고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석철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늘고 약한 손으로 지팡이를 꽉 잡으셨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는 충분히 해줬단다.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석철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거절 후 결혼식 홀안은 고요해졌다. 준호와 하객들로부터 늦은 사과와 존경을 받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너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혼자 걷는 게 익숙해. 나를 그냥 보내줘. 오늘은 너의 행복한 날이니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말아라. 준호는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깡마른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저희 가족에게 삶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희미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를 구한 것은 보답을 바래서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해야 했던 일이었어. 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어 나갔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할아버지의 작은 뒷모습은 큰 문 밖으로 점점 사라졌다. 호화로운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 석철 할아버지를 떨게 했다. 그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벽에 기대어 조용히 앞을 응시했다. 손에 들려있는 것은 요이터가 건네준 도시락이었지만 그는 먹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피로하고 고독한 표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인생은 마치 버스 같은 거야. 누군가는 태우고 누군가는 그저 지나치는 거지. 나는 길을 잃은 손님일 뿐이야. 한편 홀 안에서는 준호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위로도 그의 괴로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문을 바라보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신부 은지는 조용히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예요. 가세요. 할아버지를 찾아서 데려오세요. 준호는 은지를 바라보며 결단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홀에서 재빨리 뛰쳐나갔다. 뒤에서 놀란 눈길들을 개의치 않았다. 어두운 거리에서 준호는 골목길을 따라 달렸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며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그의 얼굴을 아리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준호의 요침이 빈 골목에 메아리 쳤다. 마침내 그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골목 끝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호는 재빨리 달려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온 동네를 찾아 헤맸어요. 이렇게 외롭게 보내드린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피곤하지만 온화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는 참 착하구나.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이제는 내 친구 같은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윤인이세요. 아버지를 구해주셨고 제 삶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가 약간 몸을 떨었다. 준호는 급히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할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두운 부분을 건드렸다. 할아버지의 흐릿한 눈에는 드물게 빛이 비쳤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돌아가는 건 내가 나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홀로 돌아온 준호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들어왔다. 이번에는 수군거림도 경멸 어린 눈길도 없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홀 가운데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진심이 담긴 말을 꺼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을 부당하게 대해버렸습니다. 이 분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모두 함께 이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간 홀은 침묵에 잠겼다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부 하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비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고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석철 할아버지는 모두의 미안한 시선 사이에서 연회석으로 돌아와 앉으셨다. 하지만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그의 얼굴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른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홀로 보낸 세월 동안 늘 함께했던 대나무 지팡이를 여전히 단단히 쥐고 계셨다. 준호는 그의 곁에 앉아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런 자리가 낯설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진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선행이 제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보길 바랍니다. 석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너는 훌륭한 청년이야. 하지만 내 삶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뿐이야. 오늘 너는 그걸 해줬구나. 그는 일어서며 방 안을 고여 속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일부 손님은 그를 붙잡으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준호를 향해 돌아서며 느리고 쉰 듯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렴,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은 없단다. 너는 내게 보답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함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준호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를 또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준호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석철 할아버지는 머무르기로 선택할까 아니면 떠나기로 선택할까. 그는 준호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오랜 고독을 달랠 것인가. 아니면 연애의 찬란한 불빛을 뒤로하고 자신이 속한다고 믿는 고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어떤 선택이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 현대의 사회와의 연결. 석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행과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고 서로 멀어진 삶 속에서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석철 할아버지처럼 세상에는 고독 속에서 살아가며 익힌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의 삶을 바꿨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떠도는 사람들, 내 삶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쉽게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우리나 우리 가족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와준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이야기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선행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기심과 편견의 마음을 가릴 것인가? 열린 결말. 석철 할아버지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고 그의 작은 모습은 찬란한 불빛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과연 그는 익숙한 고독한 삶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감사와 소중함을 나누도록 허락할까? 관객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석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요?